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이 생겨서 힘든 것이 아니라 활력을 잃고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변비에 시달리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하는 생각에 삶의 기운까지 놓아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그건 비단 저나 제 환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은 당신의 부모님, 가족분들 중에도 혹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무기력함, 짜증,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하지만 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작지만 놀라운 습관 하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 생막걸리 딱 한 잔 마시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척임 없이 깊이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개운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편안해지면서 점점 활력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의사가 술을 마시라니? 그것도 매일? 지금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막걸리 한 잔이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노쇠를 늦추고 활력을 되살리는 살아있는 황금 식품이라는 것을요. 특히 끝까지 보셔야만 얻을 수 있는 막걸리를 마시는 황금 시간대와 가장 효과적인 방법부터 수십 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찾아낸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되는 음식 조합 3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막걸리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정보까지 모두 빠짐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절대 영상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분이 생각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선물,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이 막걸리 건강법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올해로 76세가 되신 최정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최정임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는데 얼굴색이 흑빛이셨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어깨, 초점 없는 눈빛, 들어오시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시더군요. 제가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여쭙자 할머니께서는 손에 쥐고 있던 혈당 기록지를 만지작거리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요? 아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그냥 살아있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밤에는 잠도 안 오고 낮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병원 오는 것도 약 챙겨 먹는 것도 이젠 다 지쳐버렸어요. 할머니의 손에 들린 혈당 기록지는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공복 혈당 210mg, 하루 2번 인슐린 주사, 혈압은 늘 16만 100mg를 넘고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에 가시는데 그때도 변비약 없이는 힘들다고 하셨죠. 수면제는 기본이고 저는 할머니의 차트와 기록지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아려왔습니다. 수치보다 더 심각했던 건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무기력함, 절망감.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듯한 그 얼굴은 단순히 나이 들고 병이 많아서 생기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할머니, 하루 중에서 가장 괴로우신 시간이 언제세요?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최정임, 할머니, 새벽 3시요.
매일 그때 눈이 딱 떠지는데 그 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잠이 안 와요. 어두컴컴한 방에서 혼자 그냥 누워 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뇨, 고혈압, 변비, 불면증이라는 개별적인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증상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우리 몸 안의 순환과 생명력이 근본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신호, 노화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라는 것을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쌓아온 경험이 저에게 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정임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딱 한 가지만 저를 믿고 바꿔보시죠. 다른 건 그대로 두시고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생막걸리 딱 한 잔만 드셔보세요.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제 방식대로 하셔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아니, 의사가 술을 마시라니 이해가 안 되셨겠지요. 최정임 할머니, 네. 선생님, 제가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당뇨도 혈압도 높은데요. 저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마셔왔던 살아있는 발효약입니다. 잘못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해롭지만 제대로 된 생막걸리 한 잔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정임 할머니께서는 제 조언대로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께서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생기 넘치는 얼굴, 환한 미소, 활기찬 걸음걸이. 3개월 전에 그 무기력했던 할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시는 할머니께 제가 여쭙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최정임 할머니, 아휴, 선생님 덕분이에요. 덕분. 요즘은 새벽 3시에 눈 뜨는 일이 아예 없어졌어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져서 아침 6시까지 푹 자요. 눈 뜨면 속도 편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러웠던 것도 싹 사라졌어요. 화장실도 매일매일 가요. 변비약 안 먹은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에 이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30ml 아래로 뚝 떨어졌고 혈압은 14,090m대로 안정되었습니다. 하루 2번 맞던 인슐린 주사는 양을 절반으로 줄였고 밤마다 드시던 수면제는 완전히 끊으셨더군요. 저는 할머니께 따로 약을 더 처방하거나 새로운 치료를 시작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딱 하나,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꾸준히 마신 생막걸리 한 잔. 이 작은 한 잔이 한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 하면 그저 취하기 위한 술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걸리를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막걸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효 기술 중 하나로 만들어진 놀라운 효능을 가진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열 처리하지 않은 생막걸리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수많은 생명체와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생막걸리 일무 안에는 약 1억 개 이상의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한 병으로 치면 무려 700억 개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셈이죠. 이 숫자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유산균 음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막걸리 유산균은 우리 한국인의 장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건강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나쁜 세균을 몰아내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며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최적으로 바꿔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고질적인 변비와 설사 문제도 해결됩니다. 둘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장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건강한 장 환경은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장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잠의 보약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최정임 할머니께서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막걸리 한 잔은 잠이 오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품인 겁니다. 넷째, 노화의 주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생막걸리에는 폴리페놀, 가바지, 비타민 B군, 니아신 등 뛰어난 항산화 및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나이가 들어도 몸속 기능들이 젊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결국 한 잔은 단순히 몇 가지 증상을 완화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력, 즉 장 건강과 항산화 면역력을 강화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하는 자연이 준 귀한 발효식품인 것입니다. 막걸리 효과를 더욱 높이는 천연조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 막걸리입니다. 생강 우린 물에 막걸리를 섞어 드시면 체온 상승,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에 도움됩니다. 특히 겨울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생강을 너무 진하게 우리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생강 한 톨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린 후 그 물을 막걸리에 한두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두 번째, 꿀 막걸리입니다. 천연꿀 1티스푼을 추가하면 항균, 목 건강,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반드시 천연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가공된 꿀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막걸리의 시큼한 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꿀이 그 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계피 막걸리입니다. 계피가루를 조금 첨가하면 혈당 조절, 혈액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조금만, 티스푼의 절반 정도만 넣으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추 막걸리입니다. 대추 우린 물과 섞으면 불안감 완화, 수면, 질 향상에 도움됩니다. 대추 3개에서 4개를 물에 끓여서 우린 물을 식힌 후 막걸리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도라지 막걸리입니다. 도라지 우린 물을 활용하면 기관지 건강,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조합들은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천연 재료들을 막걸리와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갑자기 많이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이나 계피 같은 자극적인 재료는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을 시도해 보실 때는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으면 어떤 재료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기 어렵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든 막걸리가 건강에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막걸리들 중 대부분은 살균 막걸리입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열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막걸리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수억 마리의 유산균과 효소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맛을 내기 위해 설탕, 액상과당,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와 첨가물을 잔뜩 넣어 만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단지 막걸리 맛이 나는 우리 몸에는 오히려 해로운 가짜 발효음료일 뿐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막걸리가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마트에서 파는 살균 막걸리를 매일 하루 2병씩 드시다가 오히려 속쓰림,
혈당 상승, 체중 증가로 건강을 해치고 병이 더 깊어진 75세 박명수 할아버지 사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건강을 위한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면 반드시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실천법 1. 진짜 생막걸리 고르는 법 5가지 기준자. 그럼 속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생막걸리는 어떻게 고를까요?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아주 쉽고 간단한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마트에서든 양조장에서든 안심하고 좋은 막걸리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살아있는 유산균 때문에 생막걸리는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보통 7일에서 14일 이내로 아주 짧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고요. 만약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이라면 이건 살균 막걸리이니 피하세요. 성분표를 자세히 보세요. 좋은 생막걸리는 재료가 단순합니다. 쌀, 누룩, 물. 이 3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설탕, 아스파탐, 아세설판, 백상과당 같은 인공 감미료나 카라멜 색소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다면 건강을 위한 막걸리로는 부적합합니다. 만든 날짜,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생막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균 수가 줄어듭니다. 만든 지 3일 이내의 막걸리가 유산균과 효소가 가장 풍부해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일주일 이내의 막걸리도 괜찮지만 3일 이내가 황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뚜껑을 살짝 열었을 때 인위적인 단내보다는 자연스럽고 시큼한 발효 냄새, 요구르트 같은 새콤한 향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역하거나 알코올 냄새만 강하게 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과 침전물을 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인위적으로 뽀얗지 않고 약간 누르스름한 빛이 도는 자연스러운 탁백색입니다. 그리고 병 아래에 하얗게 가라앉은 찌개미가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너무 맑거나 투명한 막걸리는 물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제대로 된 생막걸리를 고르셨다고 해도 이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찌개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 아래 하얗게 가라앉은 이 침전물을 그저 찌꺼기라고 생각하고 위에 맑은 부분만 드시고 아래 찌개미는 버리시더군요. 하지만 이 찌개미야말로 생막걸리 건강 효능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막걸리의 좋은 성분 대부분이 이 찌개미 속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맑은 부분만 마신다는 건 보약에서 가장 중요한 약재를 빼고 물만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정철 할아버지께서 처음에는 찌개미를 안 드셨습니다. 에이, 선생님, 그게 좀 더러워 보여서요. 그냥 위에 맑은 것만 마셨죠. 한 달을 꾸준히 마셨는데 별 효과가 없다며 저를 다시 찾아오셨더군요. 저는 할아버지께 생막걸리 병을 직접 흔들어 보여드리며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하얀 침전물, 이 찌개미 안에 건강의 열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병을 10번 이상 충분히 흔들어서 찌개미까지 꼭 다 드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제가 시킨 대로 매일 저녁 병을 열심히 흔들어 찌개미까지 다 드시기 시작했고 불과 2주 만에 선생님,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시며 좋아하셨고 한 달 후에는 오랫동안 괴롭혔던 위험 증상들이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생막걸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충분히 흔들어서 아래 가라앉은 찌개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이제 제대로 된 생막걸리를 고르고 찌개미까지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마셔야 그 효과를 가장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추천은 바로 저녁 식사 후 한 잔입니다. 왜 저녁 시간일까요? 우리 몸에 밤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이때 생막걸리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가 장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장내 환경 개선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잠든 사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거죠. 그리고 양,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막걸리는 딱 한 잔입니다. 일반 소주잔으로 23잔 분량, 밀리리터로는 약 100ml에서 15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이 나서 반병, 한 병을 마시면 아무리 좋은 생막걸리라도 알코올이 주는 해로운 영향이 유익한 영향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치고 수면을 방해하며 다른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러니 딱 한 잔의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매일 꾸준히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어쩌다 가끔 포금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약간 흥미로운 톤으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막걸리 한 잔을 마실 때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막걸리의 유산균이 우리 장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유익한 성분들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장 건강 부스터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죠. 제가 추천하는 황금 조합 3가지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김치, 각종 나물, 다시마 같은 해조류, 브로콜리, 버섯 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에 가장 좋은 먹이입니다. 생막걸리의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들이 장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사례 재언급 앞서 말씀드렸던 김영희 할머니께서도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과 데친 브로콜리나 나물을 조금씩 곁들이셨는데 단순히 변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피부까지 맑아지셨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장 건강,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아몬드, 땅콩 등 호두,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막걸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하죠. 저녁 막걸리 한 잔과 함께 견과류 몇 알을 오독오독 씹어 드시는 습관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량만 된장, 청요거트, 나토 등 이미 유산균이 풍부한 다른 발효식품을 소량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유산균들이 만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 된장찌개를 드시고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는 것 아주 좋은 조합이죠. 이렇게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우리 장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금씩 챙겨 먹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그 힘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해도 이것을 모르고 마시면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약을 처방해 왔습니다. 약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아무리 좋은 발효식품이라도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때로는 매우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약 알코올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특정 경구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쇼크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당분도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혈압약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변동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 약들은 뇌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알코올과 함께 복용 시 약효가 지나치게 증폭되어 졸음, 어지럼증, 균형, 감각 상실하면 호흡 억제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항응고제의 피를 묽게 하는 약 알코올은 혈액응고 기능을 방해하여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 막걸리를 마시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거나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약물 위장약, 진통제, 항생제 거의 모든 약은 알코올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에서 약을 해독하는 과정에 알코올이 영향을 미쳐 약효가 과해지거나 약의 독성이 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종류의 약이라도 복용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막걸리가 좋다고 하네 하면서 섣불리 막걸리를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막걸리 섭취 가능 여부와 적정량, 주의사항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과거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코올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아주 소량에도 심하게 취하는 체질인 분들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막걸리 한 잔조차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마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 환자 최정임 할머니께서도 막걸리 섭취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는 할머니의 모든 약물 복용 상태와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아주 소량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83세 의사의 막걸리 건강법으로 알려드린 내용은 제대로 된 진짜 생막걸리를 하루 딱 한 잔, 찌개미까지 잘 섞어 꾸준히 마신다는 명확하고 간단한 원칙 아래에서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 드시고 계신 약과의 상호작용 위험을 반드시 확인하고 내 건강 상태에 무리가 없을 때 적용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무기력함, 불편함이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가장 좋은 약은 병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의 힘을 키워 건강을 되찾게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막걸리 한 잔은 바로 그 우리 몸 안의 자연 치유력과 생명력을 깨우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장 건강을 되살리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잃어버렸던 깊은 잠을 되찾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삶을 약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닌 활기차고 존엄하며 내가 스스로 건강을 가꾸어가는 기쁨을 느끼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후의 산책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